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기로 했다. 갑은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매매는 가장 기본적인 유상 계약이다. 물건만이 아니라 부동산, 채권,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암기하면 매매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정리하면 매매는 넘겨주는 의무와 돈 주는 의무가 서로 마주보는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이 노트북을 100만 원에 팔겠다고 했다. 을이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로도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처럼 중요한 거래에서는 증거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암기하면 목적물 대금 합의 매매 성립, 정리하면 매매 계약은 무엇을 얼마에 사고 파는지가 정해졌는지를 보면 된다. 매매 예약은 장래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나중에 을이 원하면 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이 경우 매매 예약이 문제된다. 매매 예약은 지금 바로 매매 계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장래에 본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약속이다. 특히 일방 예약에서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암기하면 매매 예약은 나중에 매매하기로 한 약속, 정리하면 지금 바로 산 것인지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의 아파트를 사기로 하면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금은 단순한 성금이 아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암기하면 계약금은 증거금, 해약금, 위약금 가능, 정리하면 계약금이 나오면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약금은 당사자가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주고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해약금의 기능이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는 제한된다. 암기하면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 정리하면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구별해야 한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주고받는 돈이다. 반면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한 돈이다. 예를 들어 을이 계약을 어기면 갑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약금이 문제된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벌로 정한 것이라면 위약벌이 될 수 있다. 암기하면 계약금은 계약 때, 위약금은 위반 때, 정리하면 돈의 이름보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봐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하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았다. 갑은 자동차를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매도인의 의무는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것만이 아니다.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기하면 매도인 의무 권리 이전 인도, 정리하면 매매에서 매도인은 팔았으면 제대로 넘겨주어야 한다. 매수인의 기본 의무는 대금 지급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자동차를 사기로 했다. 을은 약정한 날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나 계약 해제가 문제될 수 있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도 문제될 수 있다. 매도인이 제대로 이행하려는데 매수인이 받지 않으면 채권자 지체가 될 수 있다. 암기하면 매수인 의무 대금 지급 수령, 정리하면 매수인은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을이 진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에서는 계약만으로 물권 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 등기까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완성된다. 암기하면 부동산 매매는 계약 등기,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핵심 의무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금 지급 의무는 매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건물을 사기로 하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을이 약정한 날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된다. 대금 지급 의무는 금전채무다. 따라서 지체되면 지연손해금이 문제되고 원칙적으로 무과실 항변이 제한된다. 암기하면 매수인의 핵심은 대금 지급, 정리하면 매매에서 매도인은 넘겨주고 매수인은 돈을 지급한다.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넘기지 않으면서 대금만 먼저 달라고 한다. 을은 자동차를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반대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은 공평을 위한 제도다. 암기하면 매도인은 넘기고 매수인은 돈 주고 원칙은 동시에, 정리하면 매매에서 한쪽만 먼저 하라고 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떠올리면 된다.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멸실되면 위험이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특정 기계를 팔았다. 그런데 인도 전에 갑과 을 모두에게 책임 없는 화재로 기계가 멸실되었다. 이 경우 을이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위험 부담 문제다. 매매에서는 목적물 인도 여부, 귀책 사유, 특정물 여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인도 전 멸실은 위험 부담 검토, 정리하면 목적물이 없어졌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인도 전인지 후인지를 봐야 한다. 매매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과 대금, 이자는 서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과수원을 팔았다. 인도 전 과수원에서 생긴 과일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과실을 받을 수 있는 때부터는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목적물의 이익과 대금의 이익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암기하면 과실을 받으면 대금이자도 생각, 정리하면 매매에서는 목적물에서 생긴 이익과 대금의 이자를 함께 봐야 한다. 매매에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인도 비용, 목적물 보존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하지만 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비용이나 등기 비용은 구체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기하면 매매 비용은 약정 먼저 없으면 법규정. 정리하면 비용 문제가 나오면 당사자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매매 판례의 핵심은 계약금, 동시이행, 담보 책임이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하다. 또 매도인의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서는 경우가 많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도 함께 문제된다. 암기하면 매매 판례는 계약금 동시 이행하자. 정리하면 매매 문제는 돈, 등기, 하자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매매 사례형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이나 물건을 팔았다고 하자. 먼저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를 본다. 그 다음 동시 이행 관계가 있는지 검토한다. 계약금이 있으면 해약금이나 위약금 성격을 본다. 목적물에 문제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검토한다. 암기하면 성립 의무 동시 이행 계약금 담보 책임. 정리하면 매매는 기본 구조가 단순하지만 계약금과 하자에서 점수가 갈린다.